저는 신학원 학생 때부터 술을 워낙에 먹으니까 친구들이 너는 아마 50을 못 넘길 것 같다고 다들 그랬는데, 그러던 친구가 다 먼저 죽고 저는 아직도 끄떡없이 살고 있습니다. 죽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고, 저는 신학원 학생 때부터 아마 은퇴하는 전날까지도 계속 그 주교들 비리, 또 뭐 신학교 학장 뭐 이런 사람들 밤낮에 쫓아내는 성명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늘 그 주교들이 그냥 저를 자르려고 다들 너무 애를 쓰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또 강박관념에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밤낮에 남의 비리만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자리를 늘 이렇게 그 흔들게 했던 사람이라, 제가 만약에 좀 여유 있게 살면 이게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그 가난하게 사는 게 또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당뇨병이 오래됐는데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또 저의 건강에도 가난이 도움이 되고, 식사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 보통 식사량이 한 3분의 한 1이나 2분의 1도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하루 한 끼는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뭐 빵 한 조각 먹고 마는 이런 생활인데, 또 이게 아마 나이 든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생활에 만족이고, 또 저희 아내가 또 가난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그 언제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있냐.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내가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예. 아마 저는 그 아내도 잘 만나고 이래가지고, 또 자식은 또 지 복이 있어서 또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사제가 됐고, 또 아들이 5년간 그 제 후임으로 광주 성당에 있다가 이번에 휴직을 하고 이제 카메라 작가로 살아간다고 이제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 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미사 봐달라 해서 미사 보는 걸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일 신부님, 우리 김경일 형제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저도 이제 김경일 형제님께서 저보다 한 살 위이시지만 그 같은 74학번으로서 너무나 저하고 다르게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경일 형제님은 세상을 빨리 아신 것 같고 저는 너무나 모르고 우물에 갇힌 그러한 그 학창 생활을 보내가지고 우리 김경일 형제님 그 말씀에 항상 저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군산에서 그 미국 기지를 주변에 좀 이렇게 돌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평화 공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박선배 행자님 켜져 있던데 말씀하시죠? 제가 원래 킨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부터 켜 있었었는데 예배 시작할 때 마이크를 꺼달라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도 깜빡했고, 이게 나이 들으니까 그런가 봐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이 들으면. 계속 켜놓고 아마
김경일 형제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린데. 이런 것들이 아마 나이 들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마이크 켰으니까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또 어떤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꼰대처럼 이렇게 말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남한테 뭔가 뭐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였는가? 뭐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한테 이 어필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마디 이상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열 마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성공담 얘기하고 경험담 얘기하는 그런 꼰대적인 이 나이 듦의 하나의 전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좀 지양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 나도 모르게 꼰대가 돼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말투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음 아까 이제 에세이 이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에세이를 한번 읽으면서 그런 얘기에 공감이 됐어요. 그 우리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얘기를 그 영화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한 그 노인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모범수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돼버려서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삶이 나한테 맞는 거잖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서 했던 것이 그렇게 맞았었는데 자유 참 좋은 건데 그것을 너무나 그쪽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그런 것들이 아니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더 많은 노인의 삶이 이제 펼쳐졌을 때 너무나 그런 것들을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 생활에 이렇게 얽매여서 내가 통제받았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혹시 비관하고 그런 것은 없을까? 또 한 가지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게 이제 주일 뭐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둘람 오면서 상당히 생각이 자유롭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다 그런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서서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삶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적 그 생활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만 해야 됐다고만 생각이 돼요. 그게 전부였었구나. 그때 막 이렇게 이러면 이상은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면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이게 못 견딜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뭐라 환경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이 들므로써 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이전에부터 갖고 있던 선입관, 편견 그런 것들도 가두어 삶에서 더 자유로워진 삶을 만끽해야 되는데 옛날 걸 자꾸 이렇게 동경하고 소시탱크 탈출에 나왔던 그 노인처럼 스스로 가둠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자유로움, 그런 노년, 그런 나이듦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를 빨리 켜셔야 됩니다. 저는 칼같이 딱 마무리하거든요. 오늘 그 박선명 형제님 생각과 저도 비슷한데요. 아둘람에 와서 그게 확고해졌죠.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선입관, 자기의 틀을 여기 와서 많이 저도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좀 탈피한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둘람이 인원수는 적지만 아마 제 2라고 해야 되나, 제 3의 종교개혁의 그러한 분들이 다 아닌가.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마 제국 망하고 동로마 제국까지 망할 때까지 이제 중세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루터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설교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틀을 깨는 것이 과감하게 좀 시도해 보는 게 우리 아둘람인데 이것은 저희가 잘 이어나가서 이게 화려하게 꽃필 날은 제2의 종교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마이크가 안미자 자매님 신상남 고맙습니다. 말씀하셨. 신상남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못 봤네요. 신상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 많으신 박선배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어, 오늘 이동기 형제께서 상당히 특이한 아주 신선한 형식의 담화를 들려주셨어요. 두 가지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저의 헛다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쯤은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게 아닌가? 맞습니까? 오, 저의 헛다리가 맞았습니다. 아닌가? 표정이 수상한데. 어쨌든, 네, 잘 들었습니다. 74학번이 좀 전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럼 73학번도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아, 뭐, 연식은 제가 좀 한두 해 빨리 들어가가지고, 73학번이지만 다 같은 또래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입학할 때 40명이었어요. 저희 과가. 졸업할 땐 조금 숫자가 변하긴 했지만 그 40명 중에 4명이 돌아가셨어요. 현재. 그런데 그 중에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젊을 때 갔어요. 30대 중반에. 그 4명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친구들 거의 4배를 산 것 같아요. 2배를. 2배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뭐 사고로 가기도 했고, 병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게 나이 많은 게 무조건 복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나이 많으면서 배우고 느끼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나쁜 점도 있겠지요. 몸이 약해지고, 뭐 아무래도 건강이 예전 같지 못할 수 있고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무심코 지났던 것, 잘 못 느끼던 것,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못했고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내용들. 그것이 무슨 영화를 보든 드라마들 보든 뉴스를 보든 또는 어떤 일을 겪든 이런 다양한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물론 뭐 반드시 더 깊이 있다, 뭐 의미 있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걸 새롭게 느껴지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고 어, 그것이 하나 좋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그게 뭐 나이 들어서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죠. 뭐 그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좋은 거다. 그리고 또 느끼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든 거를 어떤 경우는 안타까워하고 좀 뭐 불평이라 그럴까 좀 뭐 나이 드는 거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직 이 나이까지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 나이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겪는다.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고 감사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이가 뭐 아까 숫자라는 말씀 하셨지만 사실 건강은 젊은 사람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뭐그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오늘 하루하루가 내 남은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아무튼 오늘 좋은 담화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늘 이동규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저는 이제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젊을 때 같이 좀 열심히 안 살고 싶어요. 그냥 느긋하게 좀 일상을 좀 즐기고 조금 더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또 가족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형제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요. 일단 열심히 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몸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육체 노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들 밥, 뭐 간식 막 이런 거, 교사들 뭐 밥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제가 딱 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육체 노동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한두 달은 힘들었어요, 몸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오히려 몸에 굉장히 이게 좋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몸에 근력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육체 노동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게 적응이 돼서 할 만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가도, 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계속 좀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 나이 먹어서 좀 바뀐 게 있다면, 뭐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일단 머리가 빠지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자꾸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익숙해진다고나 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오히려 좋아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거. 또 주변에 이렇게 막 누구는 막 성공했다? 누구는 뭐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제 일상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걸 갖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가족들과 더 같이 있고, 제 형제들과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어디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시간도 즐기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건 조금 더 가능해졌잖아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배은성 형제님, 제가 말씀 좀 하고 나서 한번 그 가평 소식도 전할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1학년 때, 2학년 때는 데모에 좀 나서서 최루탄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소위 그냥 따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쭉 이렇게 세뇌 당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활을 쭉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모든 일을 접고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참여를 하고 같이 좀 힘을 좀 보태고 있는데요. 저 생각 보면은 그 학생 때 못했던 거, 청년 때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만 몰두했던 그것이 좀 미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쪽에 더 이렇게 찾아보고 그쪽에 신경을 더 쓰고 그쪽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한창 시절에 반대되는 길로 좀 가고 있고 그쪽에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둘람도 그런 우리가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기존의 그 틀에서 타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참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병석 형제님, 배은성 형제님, 예, 말씀해 주시죠. 안 되는 말이죠? 네, 네. 그, 신성래 형제님 친구분이 이제 어려서, 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그 해에, 아니면 좀 늦게 발령받은 친구들은 그 다음 해에 발령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업무과라고 하는 이제 영업 분야죠. 영업 분야가 저희 100명의 졸업을 했어요. 83년도에.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으면 제가 이제 83학번이 됩니다. 83학번이 돼서 이제 10년 정도 연배 차이가 나는 64년생입니다. 64년생인데 저희는 처음에 졸업을 하면 바로 이제 저희 때는 정책상 작은 역으로 발령을 먼저 보냈어요. 작은 역으로 발령을 보내서 업무과니까 다 이제 영무원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로 1년 정도를 되게 작은 역에서 근무를 시켰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큰 역으로 발령을 내서 되게 입환이라고 하는 열차를 연결하고 해체하고 이런 업무들을 이제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장이 되기도 하고 부역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프로세스는 작은 역에 보냈다가 1년 정도를 지내서 큰 역 군내에서 수송 업무를 맡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발령 어떤 인사에 대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친구들이 세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철암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승무하는 과정에서 한 명, 이렇게 세 사람이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열차에 치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세 사람이 이제 순직을 했죠. 순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저는 이제 40년 넘게 41년 재직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채용이 돼서 이제 철도에 다시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친구들이 근무한 거에 비하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10배가 훨씬 넘는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이 듦과 그 다음에 철도에서의 경력 생각을 하면, 그 친구들이 못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지난 주중에는 제주도에를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김경일 형제님, 그 강정마을 많이 가셔가지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강정마을에 갔다 왔거든요. 강정마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특이하게 그 이름은 철도 박물관인데, 뭐 박물관 정도는 아니고, 평생 동안 이제 철도에 근무하면서, 수집해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선배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지만 사실은 저보다 딱 20년 연배이신,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 철도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철도의 현장에 근무하셨던 철도 퇴직자이시기도 해서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평생 모으셨던 자료들이 있는데, 8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떤 곳을 인수할 것인가 보러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평생 철도에 몸담았고, 또 철도를 퇴직하신 이후에는 또 철도 유물들을 또 그렇게 관리하면서 나머지 또 여생을 또 보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그 신선현 형님이 오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 그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뭐 이게 뭐 잘난 척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조물주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물론 이제 그 보직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섭외가 들어와요. 가족 많은 인터뷰, 많은 기고 요청,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이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한다. 그게 어떤 더 많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명량이라면 역량, 그것을 주신 분께 대한 그게 사명이 아닌가, 또 먼저 간 사람에 대한 그 의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예, 제가 예,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아침에 운악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계단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개 있는데, 오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괴테가 쓴 말하고, 또 하나는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다. 존 러스킨이 쓴 글을 그 계단에다 썼거든요. 그 오늘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두렵지 않다. 그 말 제가 아주 동감하고요.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20살을 빼래요. 지금 현재 나이가 이렇게 빼야 되는 나이래요. 근데 20살이나 빼야 되는데, 18을 빼야 되는데, 그냥 머리 복잡하지 않게 20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40살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40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40살이고, 아이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 전 유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유학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 거기 냉장고에다가 나는 41살 이렇게 딱 써놓고는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혼자 마음만 먹고 항상 그걸 보면서 나는 41살이다, 41살이다 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꿈을 계속 이뤄나가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규 형제님 글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은 이제 친구네 집에 왔는데 참 좋은 나이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이제 아직은 몸이 나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고 다니자. 이 친구도 그 미국에 있는 친구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전화를 했지만 한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안 만나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야, 그게 쉽지가 않아. 살다 보니까 각자 바빠서 그랬는데 바쁘더라도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시간을 내서 만나자. 그것이 이 기억이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소한 것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많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려요.